이번 10월 23일 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동결한 이유는 서울주택 가격 상승세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환율 불안, 대미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국 경제를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한국 경제가 한국은행이 얘기한 것처럼 내수도 좋고 고용도 좋고, 다만 서울 부동산 가격만 안정시키면 될 것처럼 모든 게 잘 흘러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 경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먼저 원달러 환율부터 봐야 됩니다. 최근 환율이 다시 1,400원을 넘어서 1,500원대로 바라보고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국면과 비교할 때 더 나쁜 분석이라고 현재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주식시장 꿈의 4,000피, 그리고 소비도 좋고 고용도 좋고 한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좋다고만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원달러 환율 차트는 항상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이상하게 달러 인덱스는 계속 하락을 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상승한 게 달러 강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차트적으로만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환율 상승이 단순히 수출 호조 때문이 아니라 자본 유출 우려, 그리고 한미 금리차 확대, 그리고 정치와 제도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단기적으로는 수출 기업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수입 원가 상승,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 그러면 소비 위축, 기업 마진 악화로 다시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소비가 좋다고 한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금 끌어다가 민생 소비 쿠폰 뿌리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결국 다 우리가 갚아야 할 세금입니다. 고환율로 인한 누적 피해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위기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그 정도의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불안정하니까 환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그저 외국인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사입니다. 작년 4월에만 해도 당대표 시절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마자 국가 경제 위기 현실화됐다고 전 정부를 엄청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왜 바뀌었을까요? 지금은 환율이 1,430원을 돌파했는데도 왜 언론에서는 환율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당대표 시절에는 민생과 체감 경제를 강조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정부가 잘못하고 있었다고 견제했었죠. 이 당시에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가계 비용이 늘어나고 소비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위기라는 메시지를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이 당시 발언에서도 총선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면서 위기감을 또 강조했고요. 지금은 위기감을 강조할 수 없죠.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만 얘기해야 되니까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9월 취업자 수가 31만 명이 증가하면서 소비 쿠폰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그리고 1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고, 도매업, 숙박 음식업 등 서비스 고용이 호조를 이루고 있고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집 대신 주식이라면서 머니 무브 기대감까지 끌어올리면서 꿈의 4,000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증시 질을 개선하기보다 시장 지수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도 좋고 내수 경기도 좋고 그리고 증시까지 좋다. 한국이 정말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건 색깔론을 넘어서 정말 상식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고용지표를 한번 보시면 고용이 19개월 만에 30만 명대로 증가하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었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문화 쿠폰 등 정책 효과와 명절 특수성으로 인해서 고용이 많이 증가했고, 특히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청년층은 여전히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죠.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고령층 인구, 60세 이상에서 계속적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 제가 고용지표를 분석했을 때도 그때도 청년은 줄어들고 60세 이상 정부 고용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제조업은 줄어들고 있고 건설업도 줄어들고 있고 청년층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고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닌데 정부 고용으로
노인 세대만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용으로 반짝 효과 혹은 지속 가능성이 낮은 그런 고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상 좋아 보이는 지표 뒤에는 질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마치 현재 코스피 시장 지수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끌어올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소외된 종목들은 질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이목 끌기용인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좋아 보이는 지표들을 만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시장에 돈을 엄청 공급했고 앞으로도 계속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여야겠죠. 현재 한국 경제가 좋아서 돈을 풀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결국 빚이고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합니다. 돈을 풀었으니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겠고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전체 직장인이 반발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연금개혁으로 청년층에게 부담을 넘긴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퇴직연금까지 일시금 지급을 폐지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개편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거대한 인구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서 오로지 노인 세대에게 표심을 얻기 위해서 청년 세대를 또다시 말려 죽이고 미래를 없애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나서 단기간에 소비되는 문제를 막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인데 퇴직연금 받은 사람이 무조건 단기간에 다 소비하나요? 그건 아니죠. 내가 평생 일한 그 시간을 목돈으로 받아서 목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자금인데 이제는 찔끔찔끔 조금씩 받아가면서 죽지 않을 만큼만 받아가라 이겁니다. 미래 가능성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그 목돈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서 또한 어떻게 창업을 해서 어떻게 잘 살 줄 알고 그 목돈 기회를 다 날려버립니까? 이런 얘기들은 계속 묻히고 있죠. 미중 갈등 이슈와 정치 싸움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환율 수준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1년 전만 해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에 1,400원만 돌파해도 국가 경제 위기가 현실화됐다고 엄청 위기감을 강조했는데 이창용 한원 총재는 이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이창용 한원 총재는 그 누구보다 정치 편향적인 사람입니다. 결국 이 말은 현 정부와 같은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고 현 정부의 목소리를 이창용 한원 총재 입을 빌려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계부채를 늘렸던 1등 공신이고요. 부동산 가격 부양을 위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좌지우지하면서 미래를 갉아먹었죠. 외환보유액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보유 순위도 9위에서 11위로 밀렸는데도 현재 외환보유액 안정성이 과거보다 개선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조금 더 딥하게 보지 않고 헤드라인만 본다면 무조건 현 정부가 하는 모든 행위를 잘한다고 얘기하겠죠. 지금 정부 정책이 한국 경제 살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래 경쟁력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해 보이고요. 미래 자원을 다 땡겨와서 내가 정치하는 시기에 한국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하겠다. 그래서 표심을 더 얻어서 뭔 꿈을 더 이루려고 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는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지표를 보이고 있고 하지만 그 뒤에는 저성장, 그리고 구조적 고용 악화, 그리고 원화 약세 같은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환율만 봐도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걸 알아야 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지만 질적 구조 개선을 할 수 없습니다. 임시 방편일 뿐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헤드라인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고 앞으로 구조적 그리고 질적으로 개선이 되는지 그걸 지켜보고 정책을 지지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Why